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DX라는 거대한 변화의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기술이라는 엔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지도를 잠시 내려놓고 실제 DX라는 차를 타고 우리 주변 산업 현장 곳곳을 달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DX는 각 산업의 오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고객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네 분야, 금융, 제조, 유통,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례를 통해 DX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이 되었음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은 금융 분야입니다. 과거의 은행을 떠올려 볼까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만 문을 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장소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카오뱅크나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을 통째로 우리 스마트폰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AI와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개개인의 신용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당신에게는 이 대출 상품이 최적입니다 라며 1분 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궁금한 점은 24시간 대기하는 AI 챗봇이 즉시 해결해주죠. 금융의 DX는 정해진 상품만 진열해놓고 고객을 기다리던 백화점에서 24시간, 나를 가장 잘 아는 개인 맞춤형 편의점으로 변신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융은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를 따라다니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똑똑한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대한 공장을 움직이는 수많은 설비들, 과거에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감에 의존해 어디서 쇠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점검해봐라는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장은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추게 하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죠.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 인터넷 센서와 AI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장의 모든 기계와 부품에 부착된 IoT 센서가 온도, 진동, 압력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합니다. 그럼 AI가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3번 기계의 A 부품이 72시간 내에 고장날 확률이 95%입니다. 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지보전입니다. 제조의 DX는 환자가 아프다고 해야 치료를 시작하는 의사에서 환자의 생활 습관 데이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헬스 트레이너로 진화한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쏘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로 미래의 위험을 먼저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유통 분야입니다. 과거 동네 마트 사장님의 가장 큰 고민은 내일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 들여놔야 잘 팔릴까? 였습니다. 날씨나 뜬 소문에 의존해 상품을 들여놓다 보니 어떤 날은 물건이 없어 못 팔고 어떤 날은 재고가 쌓여 골머리를 앓았죠.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거 판매 데이터, 고객 앱 데이터는 물론 내일의 날씨와 주변 지역의 행사 정보까지 분석하여 A 점포에는 내일 비가 오니 막걸리와 부침개 재료를 15% 더 발주해야 한다는 식의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찾아가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유통의 DX는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지 모른 채 그물을 던지던 어부에서 각 물고기의 종류와 습성을 정확히 파악해 최적의 먹이를 주는 스마트 양식장 관리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감에 의존하던 재고 관리를 넘어 데이터로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고 한 발 앞서 준비하는 과학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한 통을 떼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 기관의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컸습니다. 정부24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의 DX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플랫폼 덕분에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수백 가지의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가 한번 동의하면 기관끼리 알아서 정보를 공유해 더 이상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공의 DX는 용무에 따라 여러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방식에서 모든 채널과 기능을 하나로 합친 만능, 리모컨 하나로 집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편리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까지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 제조, 유통, 공공이라는 네 가지 다른 무대에서 펼쳐지는 DX라는 연극을 감상했습니다. 무대와 배우는 달랐지만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과 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고객과 시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DX는 결국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에서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DX 성공 사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DX가 곧 기업의 미래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모든 기업이 DX에 성공할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야심차게 DX에 뛰어들지만 상당수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거나 기대 이하의 성과에 머무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빠지는 실패의 함정 3가지와 그 함정을 피해 성공으로 가는 3개의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술 만능주의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 유형입니다. 요즘 AI가 대세라던데 우리도 AI 도입해봐. 경쟁사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니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지. 처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남들이 하니까 혹은 기술이 최신이니까 무작정 도입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마치 등산할 생각은 없는데 최신 등산 장비부터 풀세트로 구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도 명확한 목표 없이는 그저 비싼 창고지기 신세가 될 뿐입니다. DX의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명확한 비즈니스 문제여야 합니다. 기술은 그 문제를 푸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DX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DX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DX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듭니다. 물론 전문가 조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팀이 현업 부서와 소통 없이 자기들끼리만 고립되어 DX를 추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저 팀은 도대체 뭘 하는 팀이야? 우리 일과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라며 DX를 남의 일처럼 여기게 되죠. 이는 집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가족들과 상의 없이 안방 하나만 최신식으로 꾸며놓는 것과 같습니다. 안방이 아무리 좋아져도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그대로라면 그 집은 여전히 낡은 집일 뿐입니다. DX는 특정 부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케팅, 영업, 생산, 인사 등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해야 하는 전사적 문화 운동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최고 경영진의 구두선 지지입니다. 모든 리더가 인터뷰에서는 DX는 우리 회사의 미래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말뿐인 지지는 가장 위험합니다. DX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이기에 반드시 저항과 갈등에 부딪히고 초기에는 성과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힘든 시기를 거칩니다. 이때 리더가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 비용만 너무 쓰는 것 아니야? 라며 흔들리거나 단기 실적에 밀려 DX 프로젝트의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 프로젝트는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의 역할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DX라는 긴 항해의 굳은 날씨를 함께 견뎌주고 흔들림 없이 자원과 권한을 밀어주는 전략적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 함정들을 어떻게 피했을까요? 성공의 열쇠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작은 성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은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3개월 안에 고객 불만 접수 처리 시간을 50% 단축하기처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작은 문제를 하나 정해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은 DX를 하니 정말 우리 일이 편해지고 성과가 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성공이 지렛대가 되어 더 크고 어려운 다음 단계의 변화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열쇠는 모두가 참여하는 학습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DX 기업의 리더들은 DX는 모두의 일이라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모든 직원이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분석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데이터를 전문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 데이터를 보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실패를 질책하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직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리더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챔피언십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리더는 DX를 단순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과정에 깊숙이 참여합니다. DX 프로젝트의 작은 성공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직접 나서서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DX가 우리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임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조직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DX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목표, 전사적인 참여 문화, 그리고 리더의 흔들림 없는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DX를 농사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싼 씨앗만 뿌린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훌륭한 농부가 밭을 정성껏 갈고 가장 적절한 곳에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과 거름을 주며 인내할 때 비로소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DX라는 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실패의 함정과 성공의 열쇠들이 여러분의 밭을 풍성한 수확으로 이끄는 좋은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